신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다른 문들을 보지 못한다. 헬렌 켈러의 말인데요. 신시전략센터는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이 열린 문을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신시전략센터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2%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요.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락한 영향으로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물론이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하지만 유럽발 재정위기로 국제 금융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1시 구간보다 낙폭이 더 커지면서 열흘 만에 장중 1650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45포인트 하락한 165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발 악재로 온 1673포인트 아래에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 167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중 165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현재 전날보다 46포인트 하락한 1649포인트, 1650선마저 무너진 상황입니다. 자세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6천억 넘게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거세지면서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1,640억 원 팔고 있고 외국인이 445억 원 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개장 초에 비해서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1포인트 하락한 5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출발은 4포인트 하락한 520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10시 구간 이후로 낙폭을 더 커지면서 현재 510포인트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이 195억 원 팔고 있고 외국인이 240억 팔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479억 원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더 올랐습니다. 1,150원대로 급등했는데요. 현재 22원 10전 오른 1,15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15원 오른 1,146원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국제 외환 시장에서 유로화 가치가 추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세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조금씩 고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양시장 모두 오르고 있는 종목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주도주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2% 넘게 하락하면서 80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지난주 상승 마감한 포스코와 현대차 역시 조정을 받으면서 3%, 1%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공모가를 하회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3% 넘게 하락하면서 11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신한지주도 3%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 약세 KB금융도 4%, 5%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IT주도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2%, 4% 하락하고 있고 현재 차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이닉스 역시 4%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역시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서울반도체가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SK브로드밴드도 2%에서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과 동서도 1%대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풍력 관련주들이 급락하면서 태웅이 8%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오위즈게임주도 5%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업종과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금융주가 오늘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발 불안이 다시 불거지고 또 미국에서 금융개혁안이 일부 승인되면서 금융사 영업 환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신한지주가 3% 떨어지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도 4%대에서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금융 7%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가운데 반도체 장비주가 가장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가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GST는 현재 그동안 저평가됐다는 분석에 상한가를 달리면서 6거래일 연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 미래컴퍼니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제 엘리트는 장중 9% 넘게 오르면서 현재 상한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 풍력 관련주들은 무더기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로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관련주들이 모두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태용이 8%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풍력 발전주 가운데 대장주인 태용이 8% 넘게 떨어지고 있고 평산도 8%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국 SNC도 9% 급락하고 있고 한일단조 11%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는 지난 거래일보다 2.7% 하락한 1648포인트 다시 1650선을 내줬고요. 코스닥도 513포인트에서 2%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50원 위로 올랐었습니다. 1152원까지 급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3부에서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 현재 장시장 흐름, 오늘장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165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오늘장 하락 정도면 괜찮겠다 하겠지만 앞으로의 장이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는 듯 싶었는데 개인들만이 사주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장 대응이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반적인 진단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동안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유럽발 금융위기나 천안함 관련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장이 이렇게 많이 빠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런 이슈들, 악재가 호재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현재 장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거래 대금을 좀 살펴보시면 거래 대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장이 코스피 지수가 너무 저점이거나 고점일 때 손바뀜이 일어나거나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좀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주도주가 생기게 된다고 하면 장은 좀 하락 측면으로 보시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 기대감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반도체와 LCD 장비주들인데 오늘 장이 폭락하는 가운데서도 오름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의 대응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매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되는 분야인데요. 일단 퍼나 PBR 측면에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지금 상태에서 반도체 장비주를 매매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장 전반적인 수급 상황을 보고 있자면 은행, 건설을 비롯한 다른 종목을 팔고 기관들 그리고 개인 큰손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중심으로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을 내고자 싶으신다면 일단은 반도체 장비 업종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위주로 찾아보셔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자고 한다면 반도체 장비주를 적극적으로 매매하시기보다는 하루나 단 초단기적으로 바라보시고 이틀 정도 가져가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시면 파시고요. 일단 손절 라인은 무조건 짧게 가져가시면서 손절 라인에 터치를 하는 순간 파시는 전략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라.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종목들을 좀 콕콕 집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평가된 종목들이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서 현재 저평가된 종목을 찾기는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 삼성 관련해서 IPS가 많이 오른 반면에 LIG ADP라는 반도체 관련 종목은 아직은 같이 가던 주가 흐름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으실 만하고요. 그다음에 심텍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PCB 여팡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11,000원대에서 에이티넘 플래터슨에서 일단 지분 투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11,000원에서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12,000원 현재 상황에서 매수를 하셔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10% 정도 수익은 어느 정도 바라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심은 갖되 일단은 초단기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두산그룹주가 그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해서 경영진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면서 이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 정도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두산그룹주의 흐름은 어떨까요? 두산그룹주는 좀 매매를 하시려고 한다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
군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이유는 우량주가 이렇게 급속하게 빠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원인은 두산건설에서 제공을 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두산건설에서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전부 지금 급락세를 지난주에 급락세가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예. 자세하게 살펴본다고 하시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사실상 두산건설의 지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말에 나왔던 뉴스를 좀 살펴보자면 얼마 전에 그 고덕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이 수주를 두산건설에서 따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건설 관련 이슈가 어느 정도는 너무 과도하게 투심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장에서 기관들이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는 이런 하락장에서도 방어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산 관련,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장에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은 예림당입니다. 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장에서 좀 추천 종목, 관심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도서를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요.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Y라는 교육용 도서 굉장히 많은 가정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차트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기관 지속적으로 2달 가까이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꺾일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나 아이폰, 전자책 관련 수혜를 급속하게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전자책이나 아이패드가 수혜를 입는다고 한다면 단말기나 그쪽에 들어가는 부속 업체들보다도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원 미디어나 예림당 같은 경우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림당 앞으로 관심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 들었는데요. 현재 목표가를 한 10,000원 정도 제시를 하셨고 손절가를 7,000원 주셨으니까 앞으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한 질문만 더 해보겠습니다. 박상일 연구원님, 예. 삼성생명이요. 오늘 공모가가 깨졌더라고요. 11만 원 밑으로 내려왔는데 외국계 창구에서 계속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은 개인들에게 집중이 돼 있는데 예. 이 종목은 어떻게 매수를 해보는 게 괜찮을지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생명이 상장하기 전부터 좀 삼성생명을 사고자 하는 개인분들을 좀 만류를 많이 했는데요. 예. 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개인분들이 몰리신 경우에는 기존에 사고자 했던 기관이나 외국인 분들도 매도를 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삼성생명에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삼성생명에 부각을 했기 때문에 현대해상이나 LIG 보험 같은 이 화재보험주들의 저평가 매력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해상이나 LIG 쪽으로 해서 외국인이하고 기관 매수세를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고요. 삼성생명은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종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화재보험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노려보는 것이 더 괜찮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언제든지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 1599-7770번 전화번호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푸짐한 상품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닉네임 초코보이라는 님께서 히림을 문의하셨습니다. 9,800원에 10% 갖고 계신데요. 계속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20% 손실이에요. 참고 견딜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참고 견디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장을 좀 보면 아실 수 있다시피 종목이 굉장히 슬림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올라가고 있는 주도주를 포기할 수는 없고요. 이런 주도주를 지키거나 계속해서 올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건설주나 은행주 중심으로 해서 좀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히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도급 시공이나 설계를 담당하는 업체이고요. 회사 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고 있겠지만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건설 업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을 비롯한 개인들도 수급이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히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도하게 빠져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일단은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도 저점을 확인하고 있지 못한 이 차트 모양으로 볼 때는 더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일단 20%인 상황에서 손절을 하시기는 쉽지가 않으시고요. 일단 기업의 펀더멘탈을 믿고 좀 장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도주를 다시 잡으시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히림을 팔고 뭐 기아차나 현대차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주를 사신다고 하면은 리스크에 크게 노출이 되시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20% 손실이 나셨다고 하시면 일단은 손실을 인내하시고 가져가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조금만 더 참고 견뎌보라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시겠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휴대전화 뒷번호 8380님께서 보내신 종목입니다. 기아차를 보내주셨네요. 기아차를 9,000원에 사셨다고요. 비중이 한 35% 되고요. 매도를 해야 할 시점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삐졌다고 롯데월드 가서 같이 놀고 싶어요. 롯데월드 티켓 보내주세요 하셨네요. 이분께서는 기아차를 이제 좀 팔아야 될까요? 9,000원에 사셨다면 굉장하네요. 예. 예. 근데 종목을 팔 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이 현재 자동차 업황이 과연 꺾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지셔야 될 텐데요. 뭐 미국이나 중국의 MS를 좀 살펴보시고요. 기아차의 자동차 판매 대수를 봐도 현재 상황에서 기아차를 파실 이유는 없습니다. 주도주이기도 하고요. 수익이 크게 나셨기 때문이기도 팔고 싶은 뭐 욕구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현재 주도주가 꺾인다고 한다면 일단은 장대 음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현재 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2%대 이하 되는 1.72% 정도 되는 손실로 지금 장 대비해서는 지금 선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아차는 앞으로 주도주가 꺾이지 않는다고 하면 주도주의 최선봉에서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이렇게 즐기시는 걸 전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상태에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긴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매도를 하시는 것이 주식을 하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아차가 오늘 조금 주가가 빠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할 시점인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더 들고 가봐도 괜찮겠다. 맞습니다. 예, 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미라는 님께서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힘이 난다고요? 저희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힘이 나시면 더 힘이 납니다. 많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 종목은 성광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닉네임 한놈만이라는 분께서 오늘도 역시 출석 체크를 하셨습니다. 성광밴드를 19,800원에 50%를 갖고 계신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일단 비중이 예. 굉장히 크신데요. 뭐 손실도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성광밴드를 보자고 하면 뭐 조선이나 플랜트 기자재 업체 이음쇠를 만드는 업체고요. 대부분은 전방 산업이 호조를 띠면 뭐 성광밴드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나 건설, 플랜트 산업 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좋지 않다기보다는 그쪽에 대한 투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히림과 마찬가지로 전저점 깨고 내려갔고요.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을 확인할 경우에는 일단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터져주거나 아니면 작은 양봉들이 좀 밀집해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업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만 연출될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따져보자면 해외 수주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국내에서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난다고 해서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을 비롯한 이렇게 우량주들이 빠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실적을 보더라도 예전과 비교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실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투심이 너무 위축되고 반도체 장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빠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기업의 펀더멘털을 믿는다고 하시면은 18,000원, 17,000원 정도까지는 인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 추천을 좀 드리고요. 18,000원 정도 를 좀 장대 음봉이 나면서 뚫고 내려간다고 하면 그때 손절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박성길 연구원님께서는 일단 팔아야 할 시점이 되면 과감하게 매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종목 역시 조금 더 보유해봐도 괜찮겠다 하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 CJ 인터넷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4,300원이시고 비중이 많으시네요. 80%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CJ 인터넷도 진단 받아볼게요. 예. 80%만 비중이 너무 많으시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80%씩 가져가시기에는 조금 위험한 종목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업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뭐 NC소프트나 넥슨 같은 우량 게임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뭐 게임의 매출이 영업이익률이 높은 만큼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게 게임 업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80% 비중 가져가시는 건 일단은 어느 정도 줄이시는 거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CJ 인터넷 같은 경우는 게임아이를 넥슨에서 인수하면서 그 서든어택 관련 매출이 좀 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와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CJ 인터넷에서 게임아이 인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차트가 지금 급속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게임주 자체도 지금 종목이 굉장히 슬림화되어 있어서 NC소프트라는 게임 대장주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CJ 인터넷 같은 경우는 드래곤볼 출시로 되면서 매출은 좀 증대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저평가가 되고 있는 게임아이 인수 무산이 이슈가 되면서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박스권을 벗어나긴 했지만 바닥권에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부분 다시 올라왔을 때 13,000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일단 비중은 좀 많이 줄이시고 30% 정도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종목 상담 신청도 해주고 계십니다. 규민아부지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오늘 새롭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빵집 원숭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 종목 상담 요청하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못 해드리면 내일 일부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플랫콜님,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오늘도 출석 체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셔야 했고요. 불꽃남자님께서도 S&T 중공업을 또 상담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다 못 해드리면 내일 해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역시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성현 연구원님. 예. 종목 상담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5427님께서 제가 지금 LG화학을 사고 싶은데 괜찮을지 상담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LG화학이 계속된 상승을 이어가다가 오늘 한 4% 정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이 매수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주도주가 빠질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맞는데요. 제가 지금 차트를 보고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거래량이 좀 지나치게 많이 늘었습니다.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장대 음봉이 두세 번 정도 더 나오면서 하락할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일단 보시면 21선 정도에 왔을 때 매수를 한번 하고 싶다면 해보시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신다면 좀 더 바라보셔서 저점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은 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 중에서도 가장 선호되는 주도주인데요. 이 주도주가 꺾일 경우 장이 급속하게 꺾일 수 있고 주도주가 올라왔던 만큼 올라온 그 높이만큼 다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은 되는데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하신다면은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코스피 코스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48포인트, 2.8%가량 밀려 있습니다. 1646선까지 하락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4,600억 원, 기관 쪽에서는 1,700억 원, 투신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5,179억 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역시 수급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520선을 내준 이후에 512선까지 밀려있는 상황이죠. 12포인트 내렸습니다. 2.3% 하락입니다.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1% 이상 2% 가까이 낙폭을 보이고 있고 국내 증시 역시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이 2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553조 원 중 498조 원이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형 대출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고 금융회사도 그만큼 대출금리를 올린다면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연간 1조 2,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있습니다. 2인 이상 가구의 가구당 추가 이자 비용은 연간 9만 원인 셈입니다. 또 같은 조건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 중소기업의 추가 이자 부담도 연간 1조 5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41차 라디오 연설에서 앞으로는 집 없는 실수요자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금자리 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이 앞장서 서민에게 값싼 주택 공급을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주택건설사의 도덕적 해이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해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건설업계의 논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 작업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구매력 지수를 기준으로 한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4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내놓은 월드 팩트북 국가별 비교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227개국 가운데 지난해 구매력 지수 기준 국내 총 생산은 유럽연합이 14조 5,100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1조 3,500억 달러로 1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11분의 1, 중국의 7분의 1, 일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구매력 지수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은 2만 8천 달러로 일본의 3만 2,600달러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1인당 소득 순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49위와 42위를 차지했습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징수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을 되돌려줄 때 장기 예금 이율에 상당하는 환급 이자를 지급합니다. 법제처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과태료, 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잘못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 부담금, 부가금,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급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징금 1억 원을 1년 뒤에 돌려줄 경우 원래 과징금에다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6% 이율을 적용할 경우 360만 원을 추가로 되돌려줘야 하는 셈입니다. 네, 오늘도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비타민 퀴즈는 유비쿼터스와 원격 의료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의료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2번 유헬스케어였습니다. 먼저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받으시는 분들 저희가 추첨을 해봤는데요. 세 분이네요. 휴대전화 뒷번호 5000님, 1224님, 1231님께서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받으시겠고요. 신의 손 로댕전 관람 티켓 받으실 분 두 분을 추첨을 해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536님, 7756님께 로댕전 티켓을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